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니어 복지 정책과 연금제도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도 함께 변하지만 특히 시니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복지 제도는 꼭 챙겨두셔야 나중에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2026년에는 연금제도, 건강보험,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주거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계획, 2026년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 개편, 시니어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6년 기초연금 변화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많은 분이 가장 관심이 크신 기초연금 변화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지급액의 단계적 상향 기조 유지입니다. 정부는 이미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초연금을 2025년 이후에도 소폭 인상하는 흐름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 재정 상황, 노인 빈곤율을 종합하며 조정해 왔습니다. 2026년에도 이 원칙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 수급자는 월 32만에서 33만원, 하위 70% 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 약 1에서 2% 수준의 인상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 수급자의 경우 월 33만원대 후반에서 34만원 초반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큰 폭의 증액은 아니지만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소폭이라도 꾸준한 인상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의 미세 조정입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소득평가 방식이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2026년에도 근로소득 반영 비율, 재산의 소득 환산율, 금융자산 평가 기준, 이 세 요소가 다시 한번 손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근로소득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급여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 일하고 싶은 시니어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관련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 제도입니다. 2026년 연금은 구조적 개편보다는 이미 2023년에서 2025년에 논의된 개편 방향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본격 적용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5년 연금 개편안을 확정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연금 지급 가능 연령의 점진적 조정입니다. 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예정이며 2026년은 이 과정의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 조정론의 지속입니다. 9%에서 10와 12% 사이 인상이 수년 전부터 검토되어 왔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어렵기 때문에 2026년에는 적용 준비 단계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연금 지원 강화입니다. 장기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의 연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연기연금 및 조기연금 조건은 기존 유지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연기연금과 조기연금 조건은 2026년에도 큰 변화가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연기연금을 장려하는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어 향후 연기시 인상폭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퇴직연금 IRP 세제 혜택 조정 가능성입니다. 2026년에는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IRP와 DC, DB 제도 전반의 세금 구조가 조금 손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한도, 세율 구조, 중도 인출 조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건강보험의료비 지원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 관련 제도 변화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2026년에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단계적 조정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내가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층일수록 빈번히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 체감이 매우 큽니다. 2026년에는 소득 하위 계층의 상한액을 소폭 낮추고 중산층의 상한액은 유지 또는 소폭 완화, 이런 방향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 강화 정책 계속 확대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시니어에게 가장 흔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2026년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보건소 프로그램 확대, 정기검진 비용 지원, 의료진 상담 횟수 증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암과 관련 지원 확대 논의입니다. 2026년에도 임플란트 틀니백 내장 등 고령층의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한 지원 강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본인 부담률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기조는 유지됩니다. 다음 주제로 2026년 돌봄요양장 기요양보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봄요양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 증가로 인해 정부는 이 분야를 계속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가 돌봄 방문, 요양 방문 간호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돌봄 시간 확대, 방문 서비스 단가 인상, 1인 가구 우선 지원 강화, 치매 초기 단계 지원 확대, 시설 돌봄보다 재가 돌봄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큰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방식의 보완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방식이 실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2026년에는 판정 절차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문제로 불편하신 분들이 등급을 받기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2026년 노인 일자리 정년 연장 관련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정년 연장 논의도 2026년 중요한 정책 변화 요소입니다. 우선 시니어 일자리 사업 예산 단계적 증가 흐름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조금씩 확대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공형 일자리 유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민간 연계형 일자리 강화, 이런 방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니어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년 60세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많습니다. 2026년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니어 일자리 부족과 노동력 감소 문제 때문에 향후 정년 연장 혹은 선택적 연장 제도가 검토될 전망입니다. 정년 제도가 바뀌기 전에 직업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주거생활 지원제도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우선 주거급여 대상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 1인 가구 증가로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부담이 큰 분들에게 좋아지는 방향입니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고령자 주거복지단지 실버하우징 헬스케어 기반 공공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돌봄, 커뮤니티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폭 인상 기조 유지, 소득기준 미세 조정 가능성이 있고 국민연금 개편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유지될 전망이고 돌봄 요양 서비스 확대 기조입니다. 시니어 일자리와 디지털 교육 사업 증가,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 확대 정책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준비하시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최신 정책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